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흔적이 남습니다. 말에는 안 남아도 생활에는 남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남편의 차 안에서 아주 우연히 발견한 작은 주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6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33, 아내는 36이었습니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자신은 나이 많은 여자가 좋다고요. 괜히 어린 사람 만나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성숙한 사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꽤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둘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맞벌이 부부, 그리고 3살 된 딸아이 하나. 아이가 태어난 뒤로 아내는 일을 조금 줄였고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아내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8시, 9시, 어떤 날은 10시였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니면 거래처 미팅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남편에게서는 술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회식이라고 했지만 술자리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아주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은 아내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시간쯤 뒤 남편과 딸이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차에 남아 아이 가방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내비게이션 화면이 아직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검색 기록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평소처럼 음식점 이름이나 카페 주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상한 주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땡땡로 118. 아내는 그 주소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눈에 계속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소가 검색 기록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주소가 일주일 사이에 4번이나 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지도 화면이 뜨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모텔이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의 기억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지는 퇴근, 술 냄새 없는 회식, 여자의 향수, 그리고 반복된 같은 주소.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또 늦는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약 30분 뒤 아내도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땡땡로 118. 20분쯤 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심장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어떤 냉정함이었습니다. 아내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40분쯤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웠으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몇 주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늦는 날마다 몰래 따라갔습니다. 같은 모텔, 같은 주소, 같은 여자, 사진과 영상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결국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그 모텔로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차를 몰고 모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빗물이 주차장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머리와 어깨를 그대로 적셨습니다. 곧바로 모텔 프런트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방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카드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떨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쪽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침대 위에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전화를 들고 천천히 방 안을 비췄습니다. 남편의 얼굴, 여자의 얼굴, 어지러운 침대, 바닥에 떨어진 옷.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대로 영상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싸움은 집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히 만난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준비한 자료는 너무 많았습니다. 반복된 내비게이션 검색 주소, 모텔 주차장 사진, 그리고 그날 밤의 영상. 재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역시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끝난 날, 법원 계단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였다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듯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한 번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아내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차 내비게이션에서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그 주소가 반복된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건 그날이 아니야. 그 주소를 처음 검색한 날부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3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천천히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하늘은 아주 맑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를 바라보면서요. 거기에는 단 하나의 주소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땡땡로 118. 어떤 배신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배신은 하나의 주소처럼 조용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남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